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 5년 만에 국민들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집 앞에서 육성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경제 번영 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앞에는 옛 친이계 인사들과 여권 정치인이 모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명박을 윤호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자택 앞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등 인사를 나누었고 옆에는 김윤옥 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미안하다고 입을 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심심한 그리고 대단히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하고 기도해 주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적 위기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하여 국민 모두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면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 할 말은 없고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선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신년 특별 사면을 받아서 복권도 되었습니다. 자녀 형기 14년 6개월과 미납벌금 82억 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광화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건립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돌에 새겨진 글씨판이 있었는데 요걸 떼내가지고 어디 저 창고 속에 집어넣었던 자들입니다. 이명박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그 자들이 아마도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겁니다. 문재인의 이름은 물저전,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이란 이름은 돌에 새겨진 이름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명박 5년의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이명박 시대를 통계로서 재조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매회사 EIU가 매년 매기고 있는 민주주의 지표 랭킹에 따르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으로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2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랭킹이 올라가지고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 있어서 세계 20등으로서 일본 22등을 앞섰습니다. 민주화를 진정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 개발기구 UNDP 발표 인간개발 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한국은 삶의 질 랭킹에서 세계 12등을 했습니다. 완전히 유럽의 선진국과 영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12위는 대한민국 생긴 이래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삶의 질 랭킹에서 세계에서 12등을 했다. 이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걸 문재인이가 부패와 반역의 화신인 문재인이가 지우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문재인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철거하고 지울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그때 세계적 금융위기가 2008년에 닥쳤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 덕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외환 보유고 1등인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는데 3조 5,490억 달러였습니다. 2등은 일본으로 1조 3,510억 달러, 한국은 당시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2012년 통계입니다. 소득 평등도의 랭킹에서 한국은 136개국 중 28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세력, 노무현 세력은 뭐라고 했느냐?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1%와 99% 이렇게 양극화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 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들 중에서 튼튼하기로 재정이 튼튼하기로 21등이었습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거의가 산유국이었습니다. 고리 있는 이런 국제 통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복지, 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종북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비난하고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조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딱 되었습니다. 한국은 G20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이 G20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G20 회의에 문재인이가 가면은 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북한 편만 들고 앉았으니까 G20 회의에 가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이명박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도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이 한 걸 가지고 문재인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친북 정책을 펴다가 결국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시켜준 것 아닙니까? 이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배은망덕. 4대강 사업도 상류의 정화와 물 저장에 성공적이었고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이후에 4대강 유역에서는 큰 홍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는 대중교통 운영 현대화, 청계천 재생 등 사실은 그는 현대건설 사장 때부터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을 합친 것보다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홍보에 실패해가지고 후계 세력을 키우지 못함으로써 감옥에 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